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결함투성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답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선거 국민감시단 석종대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바쁜 걸음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 국민감시단 석종대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자개표기 사용해야 됩니까? 사용 중단해야 됩니까? 이 전자개표기는 현재 개표 조작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사용되고 있군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네, 뭐 하여튼 조작 방법은 다양하겠습니다만 이 전자개표기를 도입을 함으로써 개표 감시를 느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계가 알아서 한다 하는 전제를 깔고 하기 때문에 감시를 소홀하게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감시 현장에 많이 가보셨죠? 제가 2006년 6월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네. 약 11년 동안 약 20차례 개표 참관 또는 개표 관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은 감시단이 눈을 뜨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개표 참관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책임 있는 정당의 당직자들이 와가지고 끝까지 어떤 부정을 감시를 하는데요. 손으로 헤아리니까 끝까지 봐야 되겠죠. 그때 예전에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손으로 헤아리지 않고 기계가 대신해 준다. 기계를 그냥 믿자. 이러고서 빠져나가죠. 지금은 개표 참관 제도를 갖다가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표 참관인은 일반인으로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상황으로 바뀌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기계에다가 맡기면 되니까 네. 사람이 책임을 안 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전자개표기가 한 몇 대 정도 투입이 됐나요? 예, 뭐 한 2,000여 대 제가 투입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은 명칭이 문제인데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전자개표기를 2002년도 12월 19일 16대 대선에서 처음 이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자개표기로라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투표지 분류기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는데요. 왜 바꿨나요? 물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이제 완비가 돼 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투표지 분류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실제 사용은 전자개표기로 사용하고 문제인 것입니다. 명칭은 투표기 분리기다. 네. 라고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네. 전자개표기로 사용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똑같은 기계인데 실제적으로는 전자개표기로 사용하면서 투표지를 분리하는 기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명칭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투표지 분리기는 은행에서 돈 헤아리는 기계 그런 식으로 분류한다 그런 뜻이죠. 컴퓨터에 연결이 안 된 상태에 네. 그런 거를 의미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면은 수개표에 이제 보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요. 특별한 개표 방법을 갖다가 새로운 개표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데요. 네네. 만약에 전자개표기라고 명칭을 한다면은 수제급과는 완전히 다른 개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개표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전자개표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함이 발생하면은 곧바로 컴퓨터에 연결돼서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기록이 돼버리죠. 예,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로 한 개 네. 투표함을 분류를 한 다음에요. 개표 결과를 갖다가 네. 프린트기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자개표기로 저희들이 봐야 되겠죠. 단순하게 투표지 분류기라면은 개표 상황을 갖다가 출력을 하지 않아야지 투표지 분류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은 육안으로 헤아려서 누구 표는 몇 장이 나왔고 누구 표는 몇 장이 나왔다 하는 것을 거기서 헤아리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전자개표기는 헤아림 자체가 컴퓨터에 연결되고 디지털에 연결돼서 컴퓨터에 기록이 남는데 그 기록이 어떤 식으로 남느냐 하는 것은 참관인들이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개표 상황표를 통해서 뭐 네. 일부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들이 기계가 다 한다. 기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겠느냐라고 맡기고서 졸려오면은 갚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계 자체가 매우 위험천만한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정확하지 않은 그런 기계라 이 말씀이죠.
이 기계 자체가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도요. 제 경우를 봤을 때는요. 새벽 1~2시 되면 다 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감시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기계가 돌아가면서 무효표가 발생되죠. 미분류표가 정상표임에도 불구하고 미분류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갑이라는 후보의 표가 을 쪽으로도 빠져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예를 몇 번 제가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명칭 문제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이제 전자개표기라고 2002년도에 그 대선을 앞두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투표지 분류기라고 명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대선 사상 처음으로 전자개표기가 도입이 돼서 그에 대한 전자개표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개표상이 빨리 들어오는 것도 전자개표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터는 1분에 투표지 200여 장을 읽을 수 있는 전자개표기가 도입돼 개표 업무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 종로구청에도 전자개표기 넉 대가 투입됐습니다. 네, 부산입니다. 네, 그쪽에서 전자개표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지금은 5대의 전자개표기가 유권자의 선택이 담긴 투표용지를 빠른 속도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도움으로 이전 대선 때보다 이른 오늘 자정 안에 개표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전자개표가 빠르긴 빠릅니다. 전자개표기 덕에 이번 선거의 투표 결과가 빠르게 속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곧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전자개표기의 도입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개표가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도입됐기 때문에 역시 예상했던 대로 개표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축전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자개표 시스템. 컴퓨터가 결과를 바로 읽어 일일이 손으로 세고 확인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각 후보한테 그 분류가 된 그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지게 되면은 또 그 데이터가 방송국 서버를 통해서 방송국으로 보내지게 돼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이 개표 실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신통한 기계의 판독 능력은 시간당 15,000장. 투표 마감 후 3시간이면 당락이 판가름난다. 모든 그 개표소에서 이 전자 개표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달라진 그 개표의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02년 12월 19일 16대 대선을 앞두고 전자개표기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3년여 후 2006년 3월 21일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많고 개표 조작이 가능하고 이제 이런 주장을 갖다가 시민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광고를 냈습니다. 지금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것은 투표지 분류기지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전자개표기였잖아요.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지만 자기네들이 전자개표기라고 홍보를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전자개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용되는 것도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실제로는 전자개표기인데 컴퓨터에 연결돼서 오차가 그냥 컴퓨터에 빨려 들어가고 사람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태로 다 기록이 되고 집계가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집계는 유관검사를 통해서 뭐 하여튼 걸러낸다고 합니다만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참관인이 기계가 잘 하겠지 하고서 집에 가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엉터리 기계가 할 거 아닙니까? 참 전국 252개 개표장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개표가 진행되는지는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기계를 맨 처음에는 번호정보 시스템이라는 데서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는데 노무현 이회창 맞대결하는 대통령 선거 며칠 전에 그것이 세상에 나타났죠. 처음 시범 도입된 게요. 2002년 8월 8일 재보궐선거에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음에도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3일 앞두고 12월 16일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용하겠다고 시연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한나라당 부정방지위원장이었습니다. 안상수 의원이 이제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느냐,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요. 참 그 재밌는 게요. 안상수 의원은 노무현과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노무현은 아시다시피 그 뭡니까 사법부의 이단화로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사법연수원에서 유일하게 대화가 통하는 노무현의 친구였습니다. 안상수가. 그러니까 상대당의 부정방지위원장이 상대 후보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안상수 의원이 전자개표기는 완벽하다,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했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네. 16일 날 국회에서 이제 시연회를 가졌는데 기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있었고요. 네. 이거 도저히 이게 지금 이제 허용할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다음 날 다시 한나라당을 찾아가서 다시 시연회를 했습니다만은 네, 보여준 거죠. 네, 또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가지고. 그러면 사용 중단을 했어야죠.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네. 안상수 씨가 이제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전자개표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바로 전송해서는 안 된다. 수개표를 거쳐서 전송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혀 유관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결과를 갖다가 발표함으로써 이 부정이 이루어졌던 거죠. 개표하는 결과가 막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렇죠. 바로 입력이 돼가지고 바로 전송이 됐습니다. 네. 16대 대선 같은 경우는요. 아까 안병도 씨가 설명을 했듯이요. 바로 그 현장에서 개표된 그 결과는 바로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달이 되고 그 결과가 바로 또 방송사로 전송이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대 대선은 아주 총체적인 부정선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관위 공식 집계를 갖다가 KBS에서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식 집계하고 또 예를 들어 MBC, SBS는 공식 집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확인한 결과지만은 16대 대선에서 KBS, MBC, SBS 방송사가 개표 결과 수치가 달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공개 및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제가 2007년 12월 10일 17대 대선 9일을 앞두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표 결과가 어차피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전국의 개표장의 결과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방송사에 제공을 했는데 왜 틀릴 수가 있나? 똑같아야지 왜 틀릴 수가 네, 그러니까 방송 시간은 0.1% 차로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KBS는 50%, MBC는 49.9%를 보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MBC가 또 곧바로 50%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50%를 보도를 할 때는 수치가 같아야 한다고 저는. 그런데 필리핀 여당에서 노무현이가 그 기계에 의해서 당선된 이후에 눈독을 들였죠. 그래가지고 수입해 갔죠. 아로요가 재선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출마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4월에 노무현 대통령을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그 방문을 계기로 재선 출마를 다시 결심하게 됩니다. 저희 기계를 1990세대를 갖다가 이제 수입을 해갔는데요. 필리핀의 이제 그 전문가들이 전자 전문가들이 이 기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용 금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사용 금지 신청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엉터리 전자개표기를 필리핀 대법원은 사용 불가 이런 판결을 내렸군요. 그 기계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훈정보원가에서 그 당시에는 만들었지만은 이번엔 회사는 틀리죠. 네, 그러니까 2014년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 기계를 다시 신형 전자개표기를 갖다가 선보였는데요. 일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체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투표지 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출력용 프린트기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로 봐야 되겠죠. 거짓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기계로 분류할 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죠. 한 20차례 제가 개표 참관 또는 관람을 하면서요. 네. 뭐 많은 문제점을 제가 포착했습니다만 개표 과정에서 기계가 통째로 고장이 나가지고 중단되기도 했죠. 홈표가 나오는가 하면 무효표가 유효표로 분류가 되고요.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그야말로 뭐 아수라장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리할 때 그 엔지니어에게 다른 개표소에서 또 고장이 나가지고 전화가 막 왔죠. 2014년 6월 4일 부산 중구에서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AS 요원이 와가지고 수리하는 도중에 다른 개표소에서도 이 전자개표기 고장으로 전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제가 본 그 개표장뿐만이 아니고 전체 개표장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은
개표를 즉각 총수톱을 하고 수개표로 다 전환이 됐어야 되죠. 그게 최선책이었는데요. 그때 그 문제점으로 만약 올스톱을 시킨다면은 지금까지의 그 문제점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계를 교체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거는 예비 기계가 있을 경우겠죠. 근데 부산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적기 때문에요. 기계가 3대가 배치됐는데 뭐 예비 네. 기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대는 완전히 뭐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옆에 있는 기계로 사용해가 마무리를. 그 기계를 이번 대선에 또 투입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큰 문제네요. 이거 중단해야 되겠는데 이게 중단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제 개표 조작의 도구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고. 그러면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중단 못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기계를 사용하지 말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세력들이요 모두 한 배를 타고 이 부정을 갖다가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지 않는 거죠. 여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사법부 언론까지 지금 모두 이 부정 세력으로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군요. 기계 자체도 혈암투성이고 기계를 조작정에서도 많은 부정이 개입할 수 있고 감시하는 체계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고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 감시하다가 감시원이 그 자리를 퇴장하고 집으로 가고 이런 동안에 기계가 멋대로 이것을 조작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기계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추연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부정선거 국민감시단장 석종대 단장님 중단해야 되겠죠? 네, 당연하죠. 뭐 이거는 지금 개표 조작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요. 저들이 이 기계를 사용하는 그 목적이 뭐 신속하다, 정확하다, 또 이제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비용 증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신속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전혀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인건비 절약하는 것도 아니고 신속하지도 않고 또 기계가 똑똑하지도 않고 혈암투성이고 이런데 이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혈암투성이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시킵시다. 오늘은 혈암투성이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부정선거 국민감시단 석종대 단장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죽어도 바른 말하는 부추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